저도 일찍부터 참석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소년 백서예요. 청소년 백서.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만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고민을 누구랑 얘기할까? 네,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 친구예요. 이렇게. 네, 아버지는 요만큼이에요. 이제. 이 파란색이 남성인데요. 네, 우리는 친구와 어머니가 우리 인생을 살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너무 작은 비율이에요. 없다보다도 작아요.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선생님의 비중이 너무 낮고 친구, 여학생들은 친구. 아까 우리 장대익 교수님께서 이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악화되는 요인 중에 이제 만남의 부족 얘기했는데 여학생들은 확실히 만남의 부족이 병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중고생, 그다음에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신체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여러 문제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영국의 다른 로 데이터들 보면은 코로나를 거치고 새로운 이 시대에 오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정신건강 악화의 가장 취약한 그룹이 어디냐 하면은 남학생은 초등학생, 여학생은 중학생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 10대는 친구와 어머니랑 얘기하는데 남학생들은 좀 더 어머니랑 얘기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친구랑 더 많이 얘기를 한다. 음주 흡연은 줄어들다가 다시 높아지는데 아까 이제 또 우리 장대익 선생님께서 외현화된 폭력, 음주, 뭐 흡연 이런 외현화된 규칙을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은 사실 최근 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 기반 범죄는 오히려 이제 늘었다 얘기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음주 흡연은 그렇게 이제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그런 행동에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제일 많은 부모님과 뭔가를 한다. 그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제일 많냐라고 하면 월 1, 3회가 다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뭘 하든 간에 월 1, 3회 정도 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랑 얘기하거나 매주 엄마랑 얘기하는 정도. 여러 주제로 그냥 여러 주제로 학교 생활, 책, TV, 영화, 정치, 사회, 문화 뭐 다양하게 월 1, 3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어떤가? 이제 소통 얘기하면 늘 대화 시간 이런 거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청소년 백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2020년 아버지랑 얘기하는 청소년들의 주류는 30분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렇게. 또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은 돈을 더 달라, 못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일 가능성이 높죠. 어머니하고의 얘기는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엄마랑은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아버지랑은 30분 미만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나라 데이터랑 비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적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적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늘릴까 그게 해법이냐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청소년들은 해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뭐 가족들하고 지내는 거에 나이가 낮을수록 또 상대적으로 여학생일수록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남학생일수록 집에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칭찬보다 명령을 더 많이 한다.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보다도 우리가 명령을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가족이 민주적이냐, 소통 가능한 가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예. 부모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뭐냐? 공부해라라는 말이다. 한국은 44%, 미국, 독일, 일본이 상당히 변했나 봐요. 공부하란 말 저희보다 적게 한참 한다고 그러고 스웨덴이 제일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게 몇 년도 기사냐? 최근 기사일까요? 예전에도 이랬을까요? 10년 전 기사예요. 2014년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면서 이 나라들과 연구할 때 아버지랑 대화 안 한다, 성 문제 같은 것도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인데 성 문제도 다 엄마랑 얘기한다. 이런 거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대화는 건강해라, 공부해라, 두 가지 얘기한다. 스웨덴은 행복해라, 건강해라, 이런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공부가 행복이다. 야. 2019년에 4개 나라 조사했는데요. 아니, 영화에 나오면, 영화 보면 미국 부모님들이 자녀 팽개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주신다에 미국 청소년들이 더 높아요, 저희보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 내용은 다 전부 공부다. 외식하고 나서 들어오면서 먹었으니 공부하자. 영화 보고 들어오면서 영화 봤으니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 영화 어떠냐? 영화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영화 본 소감을 같이 나누자. 이렇게는 청소년들하고는 안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어서 듣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불통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듣지를 않는다. 그리고 요구는 분명하다. 공부해라. 지치지 않고 계속 공부해라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에도 공부하자고 그랬고, 스마트폰 많이 사용할 때도 공부하자고 그랬고, 앞으로도 죽을 때 유언을 자식에게 뭘로 남길 거냐. 그렇게 한국 부모님들을 보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무슨 예전에 어떤 저희 동년대 하지연 선생님이나 엄기호 박사님이 얘기한 공부 중독,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사실 듣지 않는 게 현재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듣지 않기 때문에 소통도 어렵죠,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어떤 국제 컨퍼런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삿포로 대학의 무카야치라는 요시이 무카야치라는 교수님이 특별히 저한테 너네도 우리처럼 되면 안 되는데, 너네가 우리처럼 안 되려면 자기네들의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저한테 꼭 이제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두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젊은이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어른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일본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무슨 고생이냐라고 지금까지 얘기한대요, 이렇게.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산다. 이거를 깨야 되고, 두 번째, 젊은이들 말을 들어야 된다. 일본의 그 전후 세대에 일본의 기적을 만든 그 7, 80, 90세 이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말을 많이 하고 그런다. 일본 90세 시인으로 데뷔하는 어른들이 많다.
동경대 나왔는데 아직 철자도 못 맞추는 애들 많다 이러면서 90세 할머니가 혼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는 적고 대화는 한정되어 있고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통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계속 드러나고 이게 통합되지를 잘 못한다. 격렬한 베이비 부모 세대와 MZ 세대를 포함한 알파 세대까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 세대는 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실용성이라고 얘기했지. 젊은이들은 유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엄마 옷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 네 옷이 어디 해졌냐? 옷이 무슨 해져야 사는 거냐? 그래서 음식은 밥찌개고 양이 중요하고 자녀 세대는 치킨, 피자, 저녁 먹자. 그래, 엄마 피자 시켜줘. 피자 먹고 밥 또 먹을 거냐? 이게 어른 세대 생각이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피자가 밥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급식에 치킨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학생들은 다 찬성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치킨을 점심 때 어떻게 먹냐, 맥주도 주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옷, 음식, 고기, 공부, 효도, 힘든 일, 걱정, 핸드폰, 돈, 잠, 게으름, 인내심, 인기, 드라마, 순서 뭐 이런 거에 사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가치 지향적인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세대의 소통을 위해서는 니네 세대는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니네 세대의 가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이제. 부모 세대는 현재 부모 세대가 청소년 및 청년 세대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얘네들은 열심히 하지를 않아. 최선을 다해서 하질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너는 그게 최선이 아니다. 어떻게 돼 최선이냐?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지금 시험인데 밥이 넘어가냐? 시험인데 무슨 게임이냐? 요즘에는 다 밥 먹고 게임 해가면서 공부한다. 그게 최선이다.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논쟁이 계속이에요, 계속.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부모는 이런데 요즘 이제 회사에서도 그래요. 출근했다가 저 아파서 조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 지금 네가 할 일을 다 했냐? 근데 어떻게 조퇴 말이 나오냐? 아픈데 어떻게 일하냐? 이런 이제 순간 이 부딪힘이 생기죠. 무리가 가거나 어려우면 안 할 수도 있다. 노력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부모 세대랑 요즘 세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부모 세대는 노력해서 안 될 것은 없다. 안 된다고 한다면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다. 요즘 세대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노력이 배신을 때린다. 이런 세대의 쉰다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충분히 쉰다 이런 걸 좋아하고요. 요즘 부모님들은 너 지금 잠깐 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른 세대는 노는 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다. 근데 그게 60대 이상의 부모님들만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40대 엄마들도 비슷하다. 이게 이제 큰 걱정인 거예요. 40대 엄마들도 초등학생 앉혀놓고 엄마는 너 노는 꼴을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특히 이 시대에 상처받은 아이들은 차라리 난 약한 사람이 되겠다, 위로 올라가지 않겠다, 체념하겠다, 이 거친 세상에 너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니? 라고 부모님이 말하면 거친 세상이 맞냐, 진짜 이 세상이 거치냐? 그렇다 아들아. 딱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엄마가 나가라. 나는 안 나간다. 힘내, 화이팅. 그런 거 하지 마라. 힘쓰지 마. 쉬어. 이거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도 살 수 있다. 아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약간 시대 정신의 갈등이에요. 이제 이렇게. 죽도록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자녀 세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좀 일도 적게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말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무슨 여행이냐. 코로나 때 가장 세대 간의 배신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젊은이들이 왜 힘드냐 그랬더니 여행 못 가서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여행이란 말이 나오냐. 그렇게 젊은 세대를 비난하고 젊은 세대는 또 엄마 아빠 시대의 여행과 우리 시대의 여행은 다르다. 그런 세대 간의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고 저희의 연구는 사실 대화를 연구해요. 이렇게 대화를 연구하는데 저희의 연구적 재료는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제가 딱 3가지 가져와 봤는데 젊은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의 대표적인 유형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딴 데서도 많이 했던 얘기고 제 연구 또 제 책들에 많이 소개된 그런 사파인데요. 딸이 엄마 나 좀 외로워 이렇게 말하면 정말 뜻밖의 많은 부모님들의 반응이 외로울 틈이 있냐? 형제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외롭단 말이야. 말하면 놀고 자빠졌네? 그럴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라. 가만 보니 너 한가하구나.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의 외로움에 대한 인지가 한가한 거구나 라는 부모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상담 주제도 외로움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나간 다음에 외로움 때문에 아이가 힘들다라고 부모님에게 말씀하시면 정신과 괜히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고 뭔 소리냐 지금 딸이 얘기하면 학원 한두 개 더 다니자 그럼 바빠서 외롭다는 얘기가 쏙 들어갈 것 같다. 정말 짜증난다. 외로운 게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엄마 아빠는 외로울 틈이 없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그리고 시간이 소중한 줄 알고 바쁘게 움직여야지 뭐가 외롭냐라고 하면 아이는 짜증난다. 이런 반응을 한다. 이게 이제 외로움에 관한 세대적 대화 불통의 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 존재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사실 외로움과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많은 학생들이 아까 장대익 선생님 강의에서도 소년보다는 소녀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소녀들이 존재감 얘기를 와서 많이 해요. 이렇게 상담하러 와서 존재감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 소셜 미디어와 관련이 깊어요. 왜 오늘따라 카톡이 하나도 안 오지? 라고 딸이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딸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은데 잘 됐네.
공부 엄청 잘 되겠네. 카톡이 하나도 방해 안 하니까. 애들이 설마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 연락하는 건 아니겠지? 그것도 잘 됐네. 그것들은 놀겠네. 이 시간에 너만 공부해. 놀고 쓸데없는 얘기 할 텐데 그런 이야기에는 안 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애들한테 연락이 와야지.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하단 말이야. 별게 다 불안하네. 학교 가면 또 보잖아. 주말 지나서 또 볼 텐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아, 애들이 나만 빼고 놀까 봐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할 일도 많다. 애들이 나만 빼고 놀고 내가 애들에게 아무 존재감이 없으면 살기가 싫어지는데 애들 위해 사냐? 너를 위해 사는 거지? 살기가 싫어질 이유까지 그게 되냐? 시끄러. 빨리 핸드폰 저기 멀리 두고 공부나 해라. 그래서 이제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와서 사는 게 편한 날이 없다. 그래서 네가 안 편하면 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부모님들은 이게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편하지만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아까 장대익 선생님이 마음이 아픈 거랑 몸이 아픈 것은 뇌가 동일하게 다 통증으로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픈 건 아픈 거다. 마음이 아픈 건 배부른 소리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야 다 지가 먹기 나름이지. 네가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마음 먹어도 안 되고 마음만큼 해도 엄마 아빠가 만족하지 않잖아. 그랬더니 부모가 그게 마음 먹고 하는 거냐? 그냥 놀면서 하는 거지? 꼭 그렇게 죽도록 해서 잘해야 하냐고. 야,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하며 사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 자녀가 그게 쉬우면 왜 안 하겠냐. 어려우니까 그렇지. 경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다 있다. 그건 어려운 것에 어려운 축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래? 진짜 힘들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대를 받는 존재라는 게 힘들어.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당연하지. 그럼 아무 기대나 사랑이 없었으면 좋겠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신경 안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녀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힘들다고. 남의 기대에. 아까 장대인 말씀하신 자율성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서 부모가 남이냐? 이런 다음에 아이가 말을 잃었다. 이런 유형의 대화가 집집마다 2020년이 넘어서도 계속 된다라는 사실이죠. 반면 2000년대가 아닌 1990년대에 이게 베스트셀러였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승려이셨는데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데 이분이 1990년대에 부모랑 내 얘기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에게 이때 이분이 대기업을 사직한 상태였대요. 대기업을 사직하고 스페인에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밥을 먹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숲속 승려가 되려고 해요.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그러냐. 우리나라 엄마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쳤냐? 뭘 잘못 먹었냐 이렇게 되겠죠? 숲속 승려를 만나본 적이 있니? 라고 엄마가 차분히 물어봐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책에서 읽기만 했어요. 그럼 숲속 사원에 가본 적은 있니? 아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비혼 마음을 확실히 먹은 거니 예 라고 하고,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스웨덴에서 대학을 나오고 다국적 대기업의 회계 전문가가 됐다가 이제 퇴직하고 여행 다니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주고, 태국에 있는 숲속 사원의 승려가 되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준대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은 여느 오타예요. 죄송해요. 여느 때처럼 지지해줬다. 자기가 별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줬다. 그 결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 부모는 나를 지지해 줄 거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지지,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큰 힘으로 계속 작용했다. 이런 부모랑 자기가 승려가 된다고 할 때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한 대화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듣기가 너무 안 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해요. 네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고 네 얘기 들을 시간도 없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엄마가 살아본 경험만으로 자기 말만 계속해서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집집마다 독백만 하고 있다. 근데 공감 주제 강의는 엄청 엄마가 다닌다. 그러면서 공감 강의를 들을 때는 고개 끄덕거리고 집에 와서는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공감이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고 독백만 하고, 엄마 그럼 내 얘기 좀 들어봐. 네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듣지 않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무엇일까?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 사실 이것도 시작은 핀란드에서 시작됐는데, 대화주의, 이 미하일 바흐친은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대화주의를 실제 사회적으로 많이 실천하고 하나의 제도로 갖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정신병적 초기 상태나 아주 힘든 순간이 시작되면 가족이 다 모이고요, 이웃까지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제도를 이제 자기네가 개발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공격적이거나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고 아이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치유되는 경험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냥 대화를 계속 해나간다는 게 중요하다. 제가 어디 가서 청소년과의 대화는 남북관계와 비슷하다. 끝없이 대화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화 자체가 힘들다. 금지된 대화가 많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얘기만 들어주는 곳, 그게 소셜 미디어예요. 이제 이렇게 소셜 미디어는요, 내 얘기 하다가 누가 싫다 그러면 그냥 탈퇴하면 돼요. 이렇게 탈퇴하면 된다. 또 익명으로 얘기해도 돼요. 욕 안 먹고 익명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실 그건 독백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화는 중단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연배가 높은 분들이 해결하지 않을 거면 못하러 대화하냐.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좁혀가는 거에 관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가 됐네. 다음엔 또 얘기해보자. 이런 게 현재 우리는 너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문명사를 전공한
노르베르트 엘리스라는 사람이 말한 닫힌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소통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나와 놀면서 나와 나의 소셜 미디어 세계에 놀면서 이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까먹고 나라는 개념 속에서만 산다. 소통 자체를 원하지 않고 소통하면 더욱더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면서 남학생들은 포기하고 소통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요. 여학생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불안, 우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해를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자해를 많은 상담가들이 몸에 쓰는 글이라고 얘기해요. 몸에 쓰는 글. 이제 말로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몸에 칼로 그어서 나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그런 말의 어려움이 이제 자해로 나타난다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장대익 교수님 강의에 함께 놀아본 경험이 없다, 함께 대화해 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상호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서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눈빛이 마주치면서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 그게 더 없어져요. 이제 이렇게. 자꾸 그래서 너 이 표정이 뭐야? 왜 내 표정이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부부로 살아도 지금 뭘 말하려고 했냐? 뭘 말하려고 했는지 몰라? 이런 함께 공유한 감정이나 경험이 없으면서 같이 있지만 각자 산다. 이게 편안해져서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함께 논의하려고 하지 않고 팩트만 전달해라.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와서 자기 가정은 공지사항 위주로 소통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 가족 단톡방에 몇 시까지 나와? 뭘 먹을 건지 투표해? 예, 거기 가서 먹으면서 다 스마트폰 본다.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에 공지사항이 뜬대요. 몇 시까지 다 먹어. 그럼 아이가 아빠 말로 해. 네가 말로 하면 목소리도 듣기 싫다며. 그래서 내 식구가 앉아서 먹으면서 소통을 카톡으로 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는데, 함께 경험해 본 일들이 더 우리한테 필요하고, 사실은 서로를 알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국 사람들의 제일 후회는 뭐냐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얘기할 걸. 평생 아버님의 뒷모습만 보고 살았네. 술은 좀 드셨지만 굉장히 자상했던 분으로 기억은 나지만 진짜로 자상했던 순간은 언제였든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아버님에 대한 회고의 아주 전형이라고 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한 애도를 하는 작업에서 아빠랑 결국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아버지랑. 그게 이제 이렇게 세월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 공감이 사회적 운동이 되어야 된다. 청소년의 삶도 힘들다고 하는 것을 어른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신이 겪었던 그 가치를 왜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하고 자녀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을까? 고용 없는 성장, 무한 경쟁, 격차 사회에 대한 불안,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자녀에게 이런 걸 강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했듯이 새로운 계몽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달라진 시대에 대한 이해, 새로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또 세대가 통합되기 위한 노력, 거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 또 아까 이제 장대익 교수님 다양한 놀이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다양성의 존중. 왜 젊은이들이 어른이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좋아진 세계가 더 행복하고 살만하고 좋다고 하지 않는가에 관해서 어른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가 어렵냐? 아까 이제 자율성 얘기를 우리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계획이 있어요. 너의 손주까지 봐줄 계획이 엄마한테 있다. 다 계획이 있고 일단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고 하면 존중하고 아니면 미워하고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면 지원하고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엄마 말을 듣고 지원받으면 아파트까지도 보장해준다. 이런 시대에서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얘기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네 얘기 존중하고 네가 하자는 걸 지원하고 그 대신 책임은 네가 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가 없고 스스로 하는 거 없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거짓자기의 삶을 살고 기쁨이 없고 딴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사회가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잘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